되고 있나? 어찌 되고 있나? 녹화 진행 중이라고. 되고 있겠지. 되고 있나? 되고 있다 치고. 오늘 뭐 대충 뭐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번 주 과목은 뭐 많이 한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카이 제곱하고 T 테스트는 대충 이제 연습도 했죠. 실습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카이 제곱에 보면 기대치라는 게 있다고. 기대치, 그죠? E로 표시한 expectation, 그죠? 영어로 expectation. 우리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기대라는 거는 곧 평균치를 말한다고. 평균을 통계학에서. 기대는 곧 평균을 말하고, 또 기대는 곧 그 어떤 정상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norm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이에서 어떤 예측 가능한 범위, 정상적인 그걸 이야기한다고. 그게 이제 기대라고, 기대치. O는 이제 관측값이죠. O는 관측값.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게, 공식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철학이라든지 과학 인식론이라든지 또는 요즘 나오는 정보이론, 요즘 뭐 인공지능 이런 거 있잖아. 하고 뭐 컴퓨터 이런 거 요즘 하면서 정보이론이라는 게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핵심이 되는 그런 게 요 기대치와 관측치의 요 관계라고. 기대치와 관측치의 관계. 인류 역사가 이런 게야. 기대치와 관측치의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잖아. 주류로 됐다가 비주류가 다시 주류로 됐다가, 우리가 말하는 그 노음이라고 하는데, 노음, NORM, 노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규범이라는 거고, 어떤 정상적인 거. 근데 그게 계속 바뀌어. 주류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뭐 언론만 봐도 요즘은 이제 옛날엔 주류 언론이 신문 언론이었고, 신문지, 뭐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이런 게 주류 언론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주류가 더 이상 안 될 수가 있어. 뭐 레거시 언론이라잖아. 이제 한불 간 언론이라 이 말이지. 지금 뭐 유튜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1인 이런 거 여기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지금 저 방송 3사 시청률보다 아마 저 유튜브 시청률이 더 높을 거예요. 지금 공중파보다. 그런 이런 게 이제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주류와 비주류의 투쟁 같은 거, 인류 역사가 그런 기라고, 어찌 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숫자로 표시한 게, 여기 이제 우리 카이 제곱인데, 그래서 요 기대치에 부응하는 게 나타나면은, 기대치가 가까우면 카이 제곱이 그리 안 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면 카이 제곱의 값이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이상이 나오거나, 뭐 빌락이 나오면은 카이 제곱 값이 커진다고. 카이 제곱 값이 커지고. 뭔가 빌란 게 나타났다 이 말이야. 카이 제곱 값이었던 뭔가 빌란 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또 옛날에는 천문학 지식이 없었을 때 그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은, 일식 특히 개기일식 이런 거 일어나면 막 사람들 무서워했다고. 하늘에 놓여있다고 해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왜냐면 해가 뜨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해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가려지는 게야. 그러니까 자주 있으면 우리가 놀라워하지 않는데, 옛날 그게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다고. 그죠? 그리고 그건 뭐냐면 expectation하고 관측한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개기일식에도 미리 예보가 나와. 언제부터 개기일식 됐기로 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고. 일식이 일어나도. 요 expectation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지금은 언제 일식이 일어난다는 걸 안다고.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요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고. 옛날에는 새로운 거였지만 일식이라는 현상이,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걸 나타낸 게 이제 카이 제곱이고, 그 다음 우리가 T 테스트 저번에 배웠는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야. 요 뮤제로가 이제 평균치잖아. 그죠? 평균하고 밑에 이제 표준 편차죠. 그죠? 표준 편차가 오는데, 이것도 유제로는 평균이잖아. 기존에 있던 뮤제로라는 건 이제
보통 0으로 놓는데 0이 아닌 경우는 기준이 알려진 값이야. 기준 알려진 값,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성인 남자 평균 키가 174cm다. 이런 거. 여기 유죄라고. 기대치라고. 여기 평균이자. 기대치란 말은 그 평균이에요. 쉽게 말하면. 평균이라고. 그런데 어떤 집단에서 평균 키가 뭐 196cm가 나왔다. 이러면 엄청 크잖아. 196cm.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급에 평균 키, 예를 들어서 그것도 뭐 하나급에 남자 평균 키가, 남학생 평균 키가 196cm가 나왔다. 그리고 값이 커지니까 밑에 요거는 뭐 편차가 있다 치더라도 조정을 해주라도 커지면 T값이 커지는 거야. T값이. T값이 커진다는 말은 곧 여기 놀러움의 정도가 높아지는 기라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아닌 게 일어났다. 카이스케어 값도 커질수록 T값도 커질수록 그 다음에 정규분포 있죠. G값.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면 값이 커질수록 우체의 값이 커질수록 일어나기 희박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기대치하고 너무 동떨어진 일이 일어났다며 말이에요. 그래서 T값, 카이값, G값은 그 값이 커질수록 커진다는 말은 평균과 너무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대치와 너무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고 아주 쉬운 이야기를 수식으로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수식에 너무 ጭ지 말고 수식은 조금 뭐 이리 뭐 복잡한 얼리는 그게 그냥 평균과 얼마나 벗어났는가, 우리 정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대치, 우리 상식하고 얼마나 벗어나는 걸 보는 거라고. 거기 많이 벗어날수록 기대치가 여기 많이 벗어날수록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뭔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뭔가 관찰을 해야 될, 감시를 해야 될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비가 오는데 제주도도 나왔다. 뭐 비가 하루에 300mm 온다. 그 정도 있을 수 있잖아. 300mm 정도 오는 거 이러면. 응? 300mm. 그런데 봄에 비가 하루에 1000mm 갔다. 우리 여기 아라동에 한라산에 그 정도 올 때도 있지만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우리 기대치는 이 정도 많아야 하루에 200mm, 300mm인데 비가 1m가 왔다 이 말이야. 그럼 너무 우리 기대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때는 뮤제로는 우리가 한 300mm 정도 있는데 뮤제로가 한 1000mm 봤어. 1000mm 하루에. 그럼 T값이 커지잖아. 그럼 뭐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니까 관찰하면 뭔가 이럴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 강수랑 재는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또 이상 날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또 그냥 이상 날씨가 아니고 여기 과연 앞으로도 계속 1000mm 이렇게 올 것인지 그래도 여기 또 뉴스가 돼. 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뉴스로 막 보도가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빌란이 일어나면 다 보도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죠. 개가 사람을 무는 거는 뉴스거리가 안 돼. 응?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건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개를 물면은. 그죠? 뉴스거리가 된다는 말은 T 값이 커지거나 카이스케 값이 커진다고. 값이 커진다고. 그죠? 그리고 페어드 테스트, 요거는 이제 완샘플 테스트라는 거 있는데, 공식이 똑같았죠. 이건 이제 페어드 테스트는 짝지어진 자료라고. 그죠? 다시 정리를 하면. 짝지어진 자료라는 말은 실험 단위가 같다. experimental unit. 실험 단위가 같다면, 예를 들어서 뇌를 대상으로 오른팔에 오른팔로 혈압을 재고, 왼팔로 혈압을 재고, 이런 거. 다가 똑같은 대상으로 해서 2번 반복 측정하는 거라고.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지. 내 혈압을 아침에 쟀다가, 내 혈압을 저녁에 쟀다 했을 때, 이건 페어드 테스트예요. 내 experimental unit에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에 대해서 2번을 측정했기 때문에, 페어드 테스트라고. 그런데 이런 거, 페어드 테스트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건데, 두 사람 관련이 없어. 응? 1학년 1반의 1번하고 1학년 2반의 1번은 번호 1번이라는 것밖에 공통점이 없어. 두 사람 다른 사람이야. 1학년 1반에 혈압을 쟀더니 뭐였고, 1학년 2반에 1번에 혈압을 쟀더니, 그거는 페어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번호가 그냥 우연의 일치로 1학년 1반에 1번, 1학년 2반에 1번이었다는 따름이지,
두 개가 같은 대상이 아니잖아. 엑스페리먼트 유니트가.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반복 측정이라고 하는데, 반복 측정. 그 페어드 테스트는 반복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다이어트 전과 다이어트 뒤에 몸무게를 비교한다든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감기 걸리기 전과 감기 걸린 뒤에 몸무게를 비교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 내가 처음에 했더만 음성 반응 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양성 반응 나왔어. 내에 대해서 양성, 음성, 오늘 이제 짝 지어진 자료라고. 이런 자료는 뇌를 대상으로 동일한 동물이라든지 동일한 쥐에 대해서 반복 측정한 거는 페어드 t-테스트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고 하면 이제 그 아노바니 이런 거 분산 분석 배울 때 뭐 여기까지 배울지 모르겠다. 요즘 반복해서 하는 기라고. 반복해서 조금 통계 분석이 달라진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반복해. 이런 것도 있어요. 요 법반에 학생이 한 20명 있는데 20명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20명 있는데 여기도 1학년 지금 1학년은 거의 없더라. 2학년하고 3학년으로 나눴어. 숫자를 이제 2학년도 10명이고 3학년도 10명이야. 그래서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매겼어. 20명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혈압을 뚝 쟀다고. 혈압을. 또 요 2학년 대상으로 혈압 재고 3학년 대상으로 혈압을 쟀어. 자, 이거는 독립적이라고. 한 개체가, 한 학생이, 요 학생이 다 다른 학생이잖아. 독립적이라고, 이거는. 그래, 이때는, 독립적으로, 숫자가 같더라도 독립적으로 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2학년 대상으로 해서 한 학생에 대해서 두 번을 측정하는 거라. 아침에 혈압 재고, 오후에, 저녁 때 혈압 재는 거야.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 측정을 했잖아. 똑같은 학생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페어드 테스트가 된다고. 짝 지어진 t-테스트가 된다고. 그래서 아침이 높았는지 저녁이 높았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있다고. 검증을 해볼 수 있다고. 요거는 페어드 t-테스트라고. 짝 지어진 t-테스트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2학년에 10명, 3학년 10명을 쟀어. 그래가지고 아침하고 저녁에 혈압을 두 번씩 재는 거야. 두 번씩 재는데 한 학생에 대해서 두 번을 재는 게 아니고 5명 일무로 5명 중 2학년 5명을 골라가지고 5명은 임의로 5명은 아침에 재고 나머지 5명은 저녁에 재고 그 다음에 3학년을 대상으로 또 무작위로 골라 5명은 아침에 재고 또 나머지 5명은 저녁에 재는 기라고. 자, 이런 경우는 짝지어진 게 없잖아.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두 번 한 게 아니라 동일한 학생에 대해서 두 번 측정한 게 아니지만 이거는 각 관측값이 다 다르다고. 그 대상 유니트가 엑스페리먼트 유니트가 다 다르잖아. 20번 20번이잖아. 이런 경우는 독립적인 t-테스트로 독립적인 t-테스트로. 그죠? 그래서 독립적인 테스트는 이제 표본수가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수도 같아요. 그래서 2학년에 뭐 10명, 3학년에 15명을 잴 수도 있는 거야.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근데 우연히 같아질 수도 있지. 같아지 뭐 계산하기가 편하지. 표준편차는 그냥 평균 구해가지고 얼루트 해가지고 해주고. 어쨌든 간에 그 X1, X2, 1번 집 2학년과 3학년의 차이가 나는가, 아니면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나는가, 혈압이. 아니면 학년별로 2학년과 3학년의 차이가 나는가를 표본수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헷갈리는 게 표본수가 같은 경우인데 페어드 테스트 아까 짝지어진 단수들은 항상 관측치가 같아야 돼. 왜냐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엑스페리먼트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측정하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고. 근데 원 샘플 페어드 t-테스트도 샘플도 같아야 된다고. 오는 그지?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차이를 내야 되니까 무조건 같아야 돼. 짝지어진 자료는 무조건 자료 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잰 거, 저녁에 잰 거, 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죠? 다이어트 전과 다이어트 후에 쟀으니까 다이어트 전에 관측 횟수나 다이어트 후에 관측 횟수나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같아져야 되는데
독립적인 투 샘플 테스트 두 포배원이라고. 요거는 같을 수도 있어. 우연히 2학년에 1명, 3학년에 1명 같이 맞출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 관측수와 같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페어드 짝지어진 T테스트로 가정을 하지 말았고, 독립적인 T테스트인데도 표본수가 서로 같은데도 독립적인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표본수가 서로 다르다. 다르면 이건 무조건 독립적인 걸로 가는 거야. 짝지어진 건 아니잖아. 자, 짝지어진 거 아니면 독립적인 건데, 짝지어진 거는 무조건 표본수가 같아야 돼. 두 번 비교하는 게. 그래서 표본수가 같아야 차이를 내줄 수가 있잖아. 그런데 독립적인 거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낼 수가 없어.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1반부터는 뭐 1번부터 10번까지는 뭐 차이를 낼 수가 있는데 1학년 1번, 2번. 그런데 2학년에 10명 했는데 3학년에 15명을 했어. 그러면 1번부터 1명까지는 뭐 차이를 어찌 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머지 5명은 어쩌려고. 차이를 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독립 샘플은 차이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먼저 해가지고 차이를 비교하는 거고, 짝지어진 자료는 오늘 무조건 짝이 맞아야 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동일을 했기 때문에 엑스페리먼트 같은 동물에 대해서 G1번, G2번, G3번에 대해서 G 있잖아. 생지를 조사할 때 이 생지에 대해서 첫날 뭘 측정하고 두 번째 날 뭘 측정하고. 너 생기 어렵나? 자, 넙치 키우지. 넙치를 키우는데 자, 먹이를 주기 전에 몸무게를 재는 거야.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며칠 키워가지고 먹이를 주고 나서 또 몸무게를 재는 거라고. 두 번째 반복했지. 3번 반복할 수도 있어. 또 먹이 주고 또 며칠 지나고 또 세 번 먹이죠. 같은 넙치에 한 마리, 그치, 한 마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뭐 일주일 간격으로 뭐 무게를 잰다든지 길이를 재는 기라고. 반복을 한다 같은. 그거는 엑스페리멘탈 유닛이라고. 엑스페리멘탈 동일한 기라고. 그 넙치 한 마리, 그죠? 똑같은 넙치. 근데 중간에 죽어버리면 뭐 더 제도 못하겠지, 그죠? 제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걸 실험 단위, 우리말로 실험 단위라 번역을 해야겠는데, 그런 말 잘 쓰는지 모르겠다. 영어로는 엑스페리멘탈 유닛이라고 해요. 엑스페리멘탈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같느냐, 같지 않느냐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 같은 60편 유닛, 그러니까 같은 넙치에 대해서 뭐 먹이를 주기 전에 뭐 길이, 먹고 나서 길이, 이제 있잖아. 먹기 전과 먹기니까 먹기 전에서 뭐 빼면 되는, 먹고 나서 먹기 전에 무게를 빼줘도 되고, 그죠? 먹이를 주기 전에 먹이를 주고 나서 다 키워나서 또 길이를 빼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차이를 빼줄 수가 있다고. 같은 넙치에 대해서 반복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짝지어진 자료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 안 하고 넙치를 키웠어. 근데 뭐 번호를 언제 붙이고 있는 넙치에 그냥 번호도 없어. 그래 넙치를 100마리 키웠어. 100마리 키웠는데 100마리 키워가지고 먹이 주기 전에 10마리를 임으로 잡아들이는 거야. 10마리를 잡아가지고 평균 길이를 잰다고. 평균 길이를 쟀어. 그리고 이제 잡은 거는 주급빛이니까 뭐 먹든지 뭐 사료를 쓰고, 그 다음 일주일 있다가 또 먹이를 주고 나 일주일 있다가 100마리 또 10마리를 또 임의 채집했어. 임의로. 그래서 또 길이를 쟀어. 길이를 쟀다고. 그런 경우는 번호는 10마리 같지만은 이거는 짝지어진 자료가 아니라고. 이거는 이때는 어째? 모르겠어요. 평소 서로 같지만은 같은 넙치가 아니야. 처음에 잡은 10마리 우리가 그냥 먹을 필요가 없잖아. 먹었든지 뭐 사료 쓰고 없고, 일주일 있다가 먹이를 주고 나서 또 10마리를 우리가 길이를 쟀어. 요거는 서로 그냥 독립적이라고. 또 지금 날짜만 다르지 독립적인 거잖아. 서로 반복해서 측정이 아니라고. 물론 그 집단 전체로 보면은 뭐 수조에 있던 수조라는 걸 익스페리먼트 실험 단위로 본다면은 그거는 맞아. 요 수조에서 반복 측정한 건데, 익스페리먼트 유닛을 우리가 수조 전체에 있는 넙치의 개체군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오늘 반복 측정이 맞아. 반복 측정인데 우리가 넙치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이 납치는 독립적인이라고. 아니 처음에 제한 요 납치랑 일주일 지나서 납치랑 둘이는 같은 납치가 아니라고. 다른 납치잖아. 공통점은 같은 수주에 있었다는 공통점밖에 없다고. 그죠? 같은 납치가 아니라고. 그죠? 같은 납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납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샘플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아까 수주에 있는 10마리 처음에 이제 먹이 주기 전에 10마리의 길이의 평균을 먼저 된다고. 평균을.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가지고 먹이 주고 나 일주일 뒤에 또 10마리 또 임의로 잡았죠. 그의 평균을 구해. 그 평균의 차이를 구한다고. 차이를 구해가지고 평균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차이를 본다고요. 요 차이를. 요 평균의 차이를 본다고. 평균의 차이를. 그죠? X1 먹일 오늘 이제 뭐 X2 마이너스 X1 해도 그 뭐 정하기 나름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러고 뭐는 뭐야? D가 차이를 먼저 내고 나서 차이의 평균을 본다고. 차이의 평균이 0인지 보통 0이 차이가 없다면 이제 뮤제라가 0이겠죠. 차이가 없다 보통 그래 본다고. 차이가 없다. 근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3cm 늘어났다. 3cm. 그러면 차이가 기존에 알려진 거에 3cm라면 기존에 알려진 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새로운 사료가 더 효과가 있는지. 기존에 우리가 저도 사료는 예를 들어서 3cm밖에 못 자랐는데 새로운 사료를 넣었더니 한 8cm 자랐다. 이리 되면은 차이를 구하는 게 디퍼런스 차이를 각 납치 한 마리 한 마리 돼서 일주일 차이를 구하는 거야. 구해보니까 그게 한 8cm 돼서 평균이 나오니까. XD가 8cm였어. 근데 기존에 알려진 거는 보통 사료는 3cm야. 자란 게. 근데 오늘 차의 평균을 내보니까 8cm가 자랐어. 그럼 요거는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유제로가 0이 아닐 수도 있다고. 0이 되긴 넣는데, 뭐, 그거는 보통 0으로 넣으면 돼. 0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놓고, 기문과서를, 그래 맞춰주면 되는데, 그래, 뮤제로는 주로 0이 온다. 이 페어드 테스트는 차이가 없는 걸로. 0으로 온다고. 그죠? 원샘플 T 테스트는 기준이 알려진 거야. 기준이 알려진 거 빼줘보면 되잖아. 가치값이 기준에 알려진 거. 기준에 알려진 키가 남자 평균이 174cm라면 절대 키제 재가지고 다 114로 다 빼주고 거기 이인가 차이가 나는지 봐주면 되잖아. 원샘플 T 테스트. 그죠? 원샘플 T 테스트는 어떤 경우냐면은 값이 하나 딱 있는 거야. 하나 딱 있는 거야. 그 분산이 뭔지도 모르고 뭐 편차가 뭔지도 몰라. 숫자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기존에 키가 174cm라고 알려져 있다, 평균이. 근데 그 174cm 가운데 그게 평균이 뭔지, 평균은 알고 있는데 분산이 뭔지 모르는 게 퍼즐분자도 몰라. 이런 경우는 원샘플 T 테스트를 쓴다고. 그래서 몰라? 요거 새로운 거 있잖아. 새로 잰 거, 우리가 일명 잰 거, 새로 잰 거. 기존에 알린 건 우리가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일명을 쟀다면 여기는 평균도 나오고 분산 표준분자도 계산할 수 있잖아. 새로 우리가 쟀다면은 여기 원샘플 T되고 그래서 X 평균을 낼 수가 있다고. 요게 다르고 요 X 평균의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가 여기는 S 나누기 루트 N이라고 그죠? 이러한 게 이제 원샘플 T 테스트예요. 그리고 뭐 또 실습돼요. 그리고 그래 표분사 같은 공식은 다 똑같은데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는데 SP를 두 집단에 공통되는 분산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 하나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분산이 두 개 있잖아. 아까 원 샘플 테스트나 페어드 샘플 테스트는 분산이 하나밖에 없어. 요거는 ST는 차이의 분산이잖아. 차이의 분산. ST는 차이의 분산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밖에 없다. 분산값이 하나밖에 없다고. 요것도 원 샘플이니까 샘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 표본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집 단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해져 있어. 분산이 하나밖에 없다고. 원 샘플은 샘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표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산이 하나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다고. 그다음에 차이에 대해서 낸 것도 차이를 내기라고. 우리 차이잖아. 차이에 대한 거는 그것도 분산이 차이에 대한 분산도 값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죠? 이런 건 되는데, 근데 독립적인 두 개의 집단을 했을 때는 거기 뭐 표본수가 같든 다르든 이거는
분산이 두 개가 나온다고. 하나는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에 분산이 두 개가 나온다고.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분산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분산을 공통되는 분산으로 우리가 차이를 해줘. x1 마이너스 x2를 해줬는데 요걸 집단 1번에 대해 분산으로 나눠주면 좀 불공평하잖아. 아무 집단 2만 또 그 분산으로 나눠주기는 좀 불공평하잖아. 그죠? 그 집단 1의 불공정은 여기라고. S 나누기 루트 n이라고. 루트 n이잖아. 그지? 요건 한 집, 요거만 여기라고, 요거. 요거만 해주게 하는데, 한 집단인데, 여기 이제 두 집단이 되기 때문에, 두 집단이 공통점을 해야 돼. 그래서 숫자가 같을 때는 좀 편해. 그냥 2로 나눠주면 돼. 숫자가 같으니까 뭐 어려울 거 뭐 있어. 평균 딱 내가지고 2로 나눠주면 되잖아. 응? 2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2로 나눠주면 문제가 없다고. 2로 나눠줬잖아. 그죠? 근데 이제 평수가 다르면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관측수에 2학년은 뭐 1명제 했는데 3학년은 20명제 했어. 그럼 관측수가 다르잖아. 이 관측수가 많아질수록 원래 관측수가 많아질수록 분산은 줄어들어. 분산은 줄어든다고 많아질수록.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잖아. 여론조사 뭐 1000명 했을 때, 10,000명 했을 때, 그 전화응답자 수가 늘어날수록 분산은 줄어든다고.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가중치를 줄 것인가 했는데, 저번 시간에 실습했나? 이렇게 하나, 엑셀로 하나 값이 같이 안 나오잖아. 전체적으로 하나. 그거는 뭐 그때 보기로 하고. 근데 그래서 t 값이라는 게 우리 아까 차이가 나고 차이죠. 차이는 뭐냐면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 기대치와 관측 징계야. 아니면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게 그죠? 그런 게인데. 그리고 이제 밑에 분모에는 분산, 편차, 오차, 잔차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 왔잖아, 그죠? 같은 말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유의수준 값을 해가지고 요 t 값이 커질수록 플러스로도 커질 수 있고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로 커질 수 있겠죠. 마이너스 쪽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더 최우치 갈수록 t 값이 커질수록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다고. 빌랑이 일어났단 말이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뉴스거리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아니면 뭔가 관찰할 새로운 연구 과제, 아니면 취재거리 일어났다 이 말이야. t 값이 커진다든지 카이 값이 커진다는 말은 요 값이 2, 3, 4로 계속 커진다면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란 말이야.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이게 일어났다 이 말이야. 일어났다. 뭐 한 번에 학급의 평균 키가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 174cm로 알았는데 어느 무슨 과의 그 신입생들은 평균 키가 뭐 2m 5cm라더라. 뭐야 이리 됐을 거 아니야. 2m 5cm이 되면 평균 키가 뭐 어떻게 농구 선수를 다 모아도 2m 5cm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해가지고 막 각 신문사에서 막 특종 취재하러 갈 거 아니야. 그죠?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놀라움의 정도라고. 그죠? 놀라움의 정도. 그래서 그 t 값이라든지 카이 스케 값이 커졌다 이 말이야. 차이가 커졌다 이 말이야. 기대값과 관측값이 차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끝으로 갈수록 양쪽으로 극단에 여기 이제 이건 2.5%밖에 안 되죠. 일어날 확률이 2.5%인데 더 가면 뭐 0.1%, 뭐 0.0001% 이게 해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거는 되는데 여기서 이제 t 테스트는 분산이 들어간다. 분산. 근데 카이스 케이스는 분산이 안 들어갔죠, 그죠? 분산인데 t 테스트는 분산은 안 해준다고. 그래 분산은 뭐냐면 이제 요거 봐도 옛날 배차한 차인데 여기 이제 선명하게 보지 않아, 그죠? 번호가. 요 폐차에서 번호 날아가고 없어. 몰고 다니는 차인데, 라노스인데, 갈수록 더 희미해지잖아, 그죠? 그래, 요런 거는 분산이 큰 경우라고. 요거는 분산이 작다고. 잡음이 작아, 오차가. 선명하게 보이잖아, 그죠? 선명하게. 요거는 분산이,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분산은 작아진다고. 그래서 옛날 카메라는, 우리 있죠.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 번호 인식을 못했어. 지금 카메라 좋아진 거 지금 번호 인식해가지고 학교 들어오면 막 카메라 번호 인식 다 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어디야? 그 살록도로 가는데 있지. 산천단에서 저기 어디야? 간호사 가는 길 있잖아. 그 1117번 도로. 거기도 보면 카메라가 2대 있어. 들어갈 때 속도 딱 재가지고 또 끝날 때는 카메라 있거든. 그거는 번 인식을 못해. 거기서 뭐 카메라 뭐 속도 뭐 평균 속도 잰다 하는데 말만 평균 속도 재지 무슨 이유인지 값이 좀 비싼 모양이야. 또 교체하는데 뭐 이리 걸리는가? 어? 카메라 옛날 카메라라 보면 인식을 못해. 옛날 카메라. 그러면 옛날은 오차가 컸다 이 말이야. 오차가 카메라 오차가 컸다면은 분산이 컸다 이 말이야. 표준 편차가 컸다 이 말이야. 표준 편차가 크면 인식을 못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분산이 작아질수록 같은 차이라도 분산이 작아질수록 T값은 커지게 돼 있다고. 정밀하게 보니까 뚝 정교하게 보니까 조그만 차이도 분산이 작으면은 크게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라고. 그냥 했을 때는 이 숫자가 구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자, 분산이 작았을 때는 2와 8이 선명하게 차이가 났잖아. 자, 2와 8의 차이라고 사실은. 2자와 8자의 차이인데 선명하게 차이가 났잖아. 분산이 작으니까. 그죠? 근데 똑같은 차인데 이거는 구분이 안 되잖아. 2하고 8이 구분이 되나? 요자하고 요자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 차이가 없다 나오는 거라고. 분간이 안 된다고 이거는. 분간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 같은 번호를 찍었는데도 선명한 거 분산이 작은 걸로 찍으면 차이가 또렷하게 난다고. T값이 커진다고. 아주 높은 T값을 보여주는데 희미해지면 T값이 그냥 그 0에 가까워져. 구분이 되나 이게? 무슨 구분이 되나 이게? T값이 그 0에 가까워진다고. 그런데 분산이 작으면은 선명하게 2와 8이라는 차이가 나오잖아. T값이 굉장히 커진다고. 같은 차이인데 오는 분산이 너무 크니까 T값이 거의 0 비슷해져. 차이가 없다고. T값이. 그 차이가 없게 나온다고. 그건 분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산이 지나치게 크니까 분산이 너무 크니까 요 관계없이 평균의 차이에 관계없이 분산이 너무 크니까 T값이 0에 가깝게 나오고 요 경우는 T값이 아주 크게 나온다고. 10, 21이 나온다고. 이런 경우는.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거. 분산. 요거는 분산이 아주 높은 기고 요거는 중간이고 분산이 요거는 작은 기라고. 같은 숫자 분산이 아주 작은 기라고. 선명하게 보인다고. 분산이 작다는 오차가 작다. 여기 오차가 작잖아. 이건 오차가 많잖아. 시력검사하고 똑같잖아. 희미하게 보이면 그거는 내 눈에 오차가 많은 게야. 내 눈이 안 좋은 기라고. 운전면허 가면 시력 제거 하잖아요. 가서 시력 제거. 그죠? 그 잘 안 보이고 이런 거는 눈이 안 좋다는 말은 분산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숫자 뭐 저기 3인지 5인지 구분이 가나? 안 가잖아. 구분을 못 한다고. 왜? 오차가 크기 때문에. 그죠? 아까 이제 이런 거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T테스트나 카이 제곱에서는 이제 분산이 안 들어가죠. 그죠? 아주 간단한 공식이라고. 분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분산 비슷하게 기대치가 들어갔다. 기대치. 아까 T테스트는 분산으로 나눠줬는데 표준 편차로 나눠줬는데 카이 제곱은 똑같은 기대치로 나눠준다고. 기대치. 예? 여기 이제 카이스 하는데 여기 이제 통계학에서만 쓰는 이런 개념이야. 이 개념 자체가 지금 과학이라든지 역사, 우리 인류학, 과학 인식론하고 관계가 있다.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기대치라는 게 있고 우리가 보편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철학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보편 논쟁이 뭐 99% 사람 몰라. 대학 교수들도 모르고 관심 없어요. 그런데 서양 중시 철학에서 비롯된 뜻인데 여기 앞으로 아마 문제가 될 거야. 여기 지금 보편 논쟁이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이런 거하고 보편 논쟁 이런 게 지금 과학 철학이나 이런데 상당히 여기 이제 중시에는 보편 논쟁 뭐냐 신 때문에 다투게 신이 유일신이냐 유일하지 않느냐
삼위일체니 이런 거 있잖아. 성부, 뭐, 성령, 요즘 기독교라면 이런 게 오는데,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뭐, 성부, 성령, 뭐, 다 같은 사람이다. 유일하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다고. 엊그제도 뭐, 이거, 한 몇 주 됐나, 교황이 새로 선출됐잖아. 이번에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교황이 선출됐대. 굉장히 드문 경우라더라고. 응? 드문 경우인데, 근데 대통령은 전 세계에 많은데, 왜, 교황은 한 명밖에 없어야 돼. 여기 이제, 요거, 보편 논쟁과 관계, 중세 철학 관계, 보편 논쟁. 왜 교황이 한 명이어야 되는 거야. 또 추기경이라 해가지고, 각 나라별 다 있잖아, 추기경. 그죠? 이제, 캐톨릭에 보면. 이제, 그런 논쟁이 한 1000년 동안 논쟁이 됐는데, 여기 이제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 과학적으로. 또 이 생물학, 진화 생물학에서도 이 중요한 논쟁, 생태학에서 이런 데서 이 중요한 논쟁거리라고. 내가 누구냐, 이면 내가. 나는 누구인가, 불교이잖아. 나는 누구인가잖아. 예를 들어 생각해봐. 자, 어릴 때 내나, 지금 내가 하고 같은 사람이냐고. 자, 우리 사람 몸 요에 무슨 세포 있잖아. 이런 거. 다 한번 죽고 싹 바꾸는데 뭐, 몇 달 걸린다더라. 몇 달 만에 다 교체가 된대, 몇 년인가? 교체가 다 돼버린대. 응? 그럼, 내 5살 때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냐, 말이야. 같은 사람이야. 우리도 같은 사람을 보잖아. 뭐, 물어봐서 하잖아. 응? 이제 이런 게 보편 논쟁이 돼가지고 유능론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영어 가르치면서 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뭐, 가령 이런 게지 뭐, 고양이는 존재하는가? 아니 뭐, 창문은 존재하는가? 고양이가 존재하느냐, 고양이가. 자, 실제로 뭐냐면 고양이는 존재한다. 실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뭐 고양이 존재하지 뭐. 고양이는 존재한다 말이야. 근데 유명론은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 무슨 말이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잖아. 응?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사람은 존재하는가? 사람은 존재한다가 실제론이라고. 근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유명론이라고. 지금 과학에서나 과학 철학에서 유명론이 옳은 게 거의 유명론이 맞는 걸 우사하고 이제 논쟁이 시작됐는데 뭐 100년 동안 논쟁이 시작됐는데 일단 뭐 둘 다 뭐 계속 논쟁거리가 남아 있지만은 저희도 유명론은 실제로는 같이 유명론하고 같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유명론이 뭔지 몰라. 자, 이게 뭐냐? 왜 그러면 고양이가 존재 안 해요? 하잖아. 자, 그 고양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는 존재해. 요 앞에 고양이 냐옹 하고 튀어가잖아. 그러면 이 고양이는 존재한다고. 이 고양이는. 그런데 보편으로서 고양이. 보편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양이가 뭐냐 이 말이야. 응? 전 세계에 있는 고양이 있잖아. 거기 존재하느냐 이 말이야. 존재하지. 전 세계 고양이 뭐 시에 보면 뭐 사람 숫자보다 많을 거 아니야. 한 50억 마리 있다 치자. 50억 마리 고양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란다고. 그럼 문제가 쉽다고. 그런데 하석을 하면 거슬러 올라가고 고양이 하석이 발견된다고. 하석이. 그럼 한 300만 년 전에도 고양이 학석이 발견됐어. 발견됐는데 요거는 뭐 뼈 모양이나 이런 거 보니까 지금 고양이가 조금 달라. 응? 모양이 다르다고. 뭔가 특징이 있는데 그럼 요걸 고양이로 불려야 될지 300년 전에 뭐해서 뼈가 발견되는데 또 고양이 비슷하게 생긴 게 이게 고양인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그것도 고양인가?
고양이 아닌가? 그 어찌돼? 분리학자들 기준이 나온다고, 분리학자들 기준이. 그럼 고양이 분류키 한번 볼까? 그런 거 어디? 분류키라는 게 나온다. 분류키에 맞아야 돼. 분류키에, 그죠? 보자. 아무튼 고양이 분류키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고양이 분류키에 대해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 나오나? 뭐라? 영어로 해볼까요? 인공지능은 안 되나? 사인을 해야 되나? 사인을 해보자. 에이, 뭐, 됐다. 사인을 해보자. 뭐. 자, 이런 줄리치가 있다고.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자, 일단 털이 있는가? 어? 뭐 발톱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가? 그 다음에 크기가 어떤가?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뭐 포인티드 페이스, 얼굴이 뽀족한가? 그 다음에 몸에 근육이 있는가? 이 특징들이 있다고. 그래서 뭐 분류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 분류키가 있다고. 여러분들 분류키가 있다고. 그래서 연골 어류와 경결 어류를 구분하는 분류키가 있고, 이제 린네의 그런 분류 체계인데, 그건 분류키에 따라서 있다고. 분류키에 따라서 임의로 정한 게 고양이라고. 그거는 사람의 관념이라고. 지금 사람의 관념, 사람이 만드는, 물리학자들이 만드는 관념이지, 우리 머리에 지식 체계로 있는 게지. 그게 고양이라는 건 모양이지. 실제 고양이는 우리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이야. 존재한다는 게 아니야. 요 관념이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는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보편의 모든 고양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양이는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명목론이라고. 이게 명목론이라고. 그래서 창문은 존재하지 않아. 창문, 모든 명사가 존재, 우리의 관념이래 말이야. 창문, 요 창문은 존재해. 이 창문은, 개별의 창문은 존재하는데, 보편으로 창문은 뭐 유리로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죠? 뭐 네모로 돼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아무튼 뭐 벽에 붙어 있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게라고. 그런 게 단어 낱말에, 우리 말에 지나지 않는 게래. 말. 고양이라는 거는 그 글자,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말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보편에서 세계에 존재하는. 그게 이제 보편 논쟁이라는 게 안 나오고 못 들어가는. 어디 갔노? 저기 나오네. 왜 안 나오나? 다시. 또 남이 나와. 응? 이 나오나?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명문은 아까 카이 제곱이란, 그죠? 카이 제곱 이런 거 했죠. 기대적 카이 제곱 했는데, 그다음 정보이론이라는 게, 정보이론. 통계학에서 안 나, 통계학 비슷한 분야인데 쓰는데, 셰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보이론의 뭐 창시자 비슷하게 1948년에 논문을 해가지고, 셰논의 정보이론이라고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게 별거는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 요 이상 기호부 지정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 두 개는 플러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동전 앞면이 나오는 확률, 동전 뒷면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뭐 px가 b가 내렸을 확률이라면은 요 p 뭐 낫이 해주죠. 낫. b가 내리지 않았을 확률이라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그럼 놀라운 정보의 양은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 P, X에 진짜 일어난 확률에 로그를 취한다고. 로그를. 그래 요 값이 커질수록 놀라움의 정도가 많아지고, 놀라움의 정도 많다 말은 곧 정보량이 많다 이거다. 정보량이 많다. 놀라움의 정도 많을 때. 근데 간단히 숫자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 0.5죠, 그죠? 그 다음에 앞면이 안 나온다 말은 동전 뒷면 동전 던졌을 때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데, 앞면이 나왔을 확률 0.5니까 뒷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오지 않았을 확률, 그죠? 곧 뒷면이 나와서 0.5라고, 그럼 값이 1이 된다고. 0.5 나누기 0.5가 되니까 1이 되잖아. 그럼 요거는 로그 1은 값이 제로예요, 제로. 요거는 정보량 빵이야, 빵. 놀라움의 정도 빵이라고. 동전 넣었는데 0.5 나오나. 앞으로 이때는 놀라움의 정도가 빵이라고. 놀랄 크게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 그래서 내가 여기 로또 사나 복권, 내가 로또를 사는데 내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 여기 높잖아. 내가 사는데 로또 당첨되겠어? 1등으로 당첨돼. 1등이나 치지. 응? 뭐 로또를 예를 뭐 로또를 한 100만 장을 판다 치지. 100만 장을 파면은 로또를 100만 장을 판다 치지. 그럼 내가 보통 당첨이 안 된다고. 응? 당첨 안 될 확률이잖아. 1등 당첨, 복권 당첨. 요거는 99.999 당첨되지 않은 99.999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당첨되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당첨이 됐어. 당첨이 됐다고. 당첨이 될 확률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겠죠, 그죠? 작은 값이 되거나. 이런 거 값이 이제 마이너스 되고, 반대로 내가 당첨이 될 확률이야. 당첨이 될 확률인데 내가 당첨이 안 될 확률,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당첨이 도저히 안 될 확률인데, 여기에 당첨이 안 될 확률이, 내가 여기 뭐 당첨될 확률은 0.0001밖에 안 되는데 내가 실제 당첨이 돼버렸어. 확률이 당첨이 돼버렸다고. 그러면 값이 굉장히 커지잖아. 그죠? 값이 커진다고. 원래 일어날 확률은 1%밖에 안 됐는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인데, 일어날 확률이 1%인데, 이거 한 1%밖에 안 됐는데, 실제 일어나버렸어. 99% 정도. 일어나버렸어. 그러면 1% 나누기 99% 나누기 1% 되니까 99가 되잖아. 이 경우는 굉장히 이제 놀라움이 굉장히 커진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카이스케일이나 t-테스트 공식이 똑같은 공식이라고. 놀라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라고. 일어나기 희박한데 진짜 일어나 버렸다면은 놀라움이 정도가 커진다고. 아까 카이스케일도 마찬가지잖아. 키가 174cm 정도는 괜찮은데 키가 막 2m 4cm, 2m 5cm다 평균이. 그건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 그죠? 이런 놀라움이 정도가 커지고, 그리고 오드란 말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라. 운이 엄청, 억식이 운이 좋아야, 억식이 운이 좋아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 오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여기 이제 샤눈의 정보량이 딱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아까 카이스케 정보량, 아까 명목의 목표는 챗GPT라는 게 있다고, 인공지능인데, 보세요. 내가 강의 자료는 달로 하신 한번 봐. 여기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 이게 챗GPT가 뭔가, 원리가 뭔가. 사람 하는 거 똑같아. 블루키로 하는 게 블루키로. A, B로 구분하잖아. 그래서 이제 A, B로. 사람도 아까 분류학자들이 오늘 고양이, 오늘 개로 구분하잖아. 그 분류하는 게나. 인공지능이 요건 A로 보고 B로 구분하는 원리가 똑같아. 원리가. 그리고 요거 A, B가 실제 현실에 존재하냐 물어보면
그거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거지 실제 현실은 존재 안 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서 A와 B로 구분한 거지 A와 B가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뭐 사람도 인공지능을 생각해봐요. 내가 요거는 개라 구분해, 요거는 고양이로 구분해주고 그거 내 머리에 인공지능처럼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니 뭐 분류학자들이 뭔가 찾아가지고 공통점을 만들어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지. 그 구분 자체가 개와 고양이라는 우리 관념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편자로서의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 뭐 이런 거 뭐 또 보여주면 또 저작권에 걸리니까. 그래서 보편론증이라는 게 이것도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 요즘은 유튜브에 뭐 설명 잘 해놓잖아. 보편론증이라는 걸 그렇게 길지도 않아. 뭐 5분 뚝딱인 게 해가지고 5분 뚝딱 철학해가지고 진짜 5분 만에 설명을 다 했더라고. 요 강의를 하면 몇 시간 돼도 못 알아들을 긴데 바쁜 사람에서 5분 만에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가서 요 검색하면 한 번씩 보고 뭐 인간은 존재하는가 이런 강의인데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인데 실제로도 맞아. 실제로는 추세가 있다는 게고 기록적으로 말하면 추세. 명목론은 추세가 없다 보는 거지. 개별 하나하나만 개체만 존재한다 보는 게고 개별 개체만 존재한다 보는 게인데 실제로는 뭔가 그래도 추세가 있다 이 말. 추세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 나는 사람이다 했을 때 나는 학생이 아니잖아 나는 그죠? 나는 선생님이다 이러면은 나는 선생님이 됐을 때 진짜 분류지. 이름은 뭐이고 이름 뭐였지?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자 신주원은 대학생이다 그죠? 신주원은 대학생이다. 정석근은 뭐 제주대학교 뭐 선생이다 했을 때 그 단순한 이제 분류 체계지만은 자 대학생으로 분류를 했고 뭐 교수나 선생으로 분류를 했잖아. 교수라 분류를 했다 치지. 선생으로 분류를 했고 나는 교수로 분류를 했다 이거. 이게 단지 분류 체계 끝나는 게 아니고 애착력이 있다고. 애착을 해주고 또 100% 맞는 건 아니야. 학생이니까 돈은 많이 못 벌겠네. 직장은 없겠네. 부모님한테 돈 타 쓰겠네. 지금 한참 공부하다 바쁘겠네. 또 술도 많이 마시겠네. 이런 게 예측이 떠오르잖아. 나는 이제 분류체계가 대학 교수로 되어 있다고. 그럼 교수 되시면 뭐 공부는 별로 안 하겠네. 월급은 학생보다는 많이 받겠네. 뭐 연봉이 대충 얼마 되겠네. 나올 거 아니야. 뭐 또 나이는 뭐 몇 살 정도 되겠네. 뭐 대학생이라면 한 20대 되겠네. 대학 교수라면 그래도 40대는 넘겠네. 뭐 65살보다는 작겠네. 왜냐면 60살이니까 대충 우리가 예측이 나온다고. 근데 100% 맞는 건 아니야. 100% 맞는 건 아닌데 왜? 나 60대 가지고 학생으로 시입생도 있을 수 있잖아. 나 60대 사람도 대학생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 그거는 그런 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충 분류가 되면 100%는 아니더만 어느 정도 애착력이 생긴다. 애착력이 분류를 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그 고양이라는 관념으로 분류를 하면은 뭔가 애착이 된다고. 생선을 좋아하고 고양이 뭐 개는 생선 안 좋아하잖아.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100% 맞지는 않아. 100% 맞지 않는다고. 100% 맞지 않는데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목론은 뭐냐면은 개체 하나만 존재한다면 개체 하나만 뭐 보편적인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서는 추세를 말하는 거야. 여기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다 맞지는 않지만 한 80 정도는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한다.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개가 치고 나오면 천둥 소리가 들린다. 번개 치고 나면 천둥 소리 들리잖아. 번개 치고 나면 보통 들린다고. 그런 인과관계 같은 거. 번개가 치면 천둥 소리가 들고 나서 번개가 치진 않잖아. 그리고 자연의 인과관계라고 그죠? 인과관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설명할 때 여기 실제론이라고. 실제론. 그런 관계는 실체한다 볼 수도 있잖아. 그게. 인간관계에서 뭐 사람을 때리면은 화를 낸다. 그런 것도
불을 붙이면 따뜻해진다. 방이 따뜻해진다.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죠? 이런 관계. 그래 우리 뉴턴 역학이라든지 생물의 법칙 같은 거 있잖아,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거, 이런 그런 어떤 관계 같은 게 인간관계는 존재하지도 있지 않을까? 그 존재론도 들어가는데 그건 존재가 아니잖아. 인간론이니까, 그죠? 이제 존재론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철학 논장이 된다고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명문론하고 실제로 뭐 철학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맛배기로 알려두고 아까 이런 우리가 회귀 분석을 나중에 배울 텐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도 관리 된다고. 카이 제곱, 아까 카이 제곱하고 그다음에 T 테스트라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아까 정보이론 이런 거 그런 게 관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 제곱 다시 복습을 하면은 제일 간단하잖아. 기대치, 기대치 그죠? 제곱 분산에서 T테스트 분산이 들어왔는데 이건 바로 기대치가 들어왔다고. 기대치에서 나눠준다고. 그걸 왜 나누자면 키를 기대치하면은 한 184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키. 응? 근데 몸무게 하면 작아지잖아. 몸무게 하면 60kg 해도 작아지잖아. 응? 기대치 이거 기대치로 나눠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게라고. 응?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년 수입이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같은 그때는 이제 기대치가 1억이잖아. 1억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걸 비교를 하는데, 그런데 월 수입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나왔지. 그때는 500만 원 나눠줘야 된다고. 500만 원인데 1억인데, 연수입 1억인데, 그걸 500만 원 나눠주면 안 되잖아. 그죠? 기대값은 나눠야 된다고. 자, 그런데, 간치값이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이 뭐니까, 간치값이 500만 원. 여기에 연수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월 수입인 게야. 자, 우리나라 평균 근로소득,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했지. 일하는 사람들 근로소득 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정 1년에 5천만 정도 나왔다 치지. 그럼 이걸 5천만 원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5천만 원으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연소득이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그럼 이거는 굉장히 작은 기자 놀랍잖아.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으로 나눠줘. 500만 원 빼기 아까 5천만 원 해줘야 된다고. 뭘로 나눠줘야 돼? 기대값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5천만 원으로 해서. 5천만 원. 기대값으로 나눠줘야 돼. 제곱 붙여가지고. 그 스케일이죠. 스케일을 결정하는 거는 여기 연소득인지 월소득인지 아니면 일당이다. 하루에 얼마 버는 것도 계산하겠죠. 여기에 따라 요 차이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뭘로 나눠줘야 돼? 기대치로 나눠줘야 된다고. 기대치로. 요거로 간치값으로 나눠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간치값으로 나눠주면 안 되고. 간치값을 왜 나눠주면 안 돼? 간치값은 아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그죠? 근데 기대값은 그 일정하다고. 기대값을 나눠주는 이유가, 표준화 시키는 이유가 아까 연소득 했을 때 평균일 대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눠준다고. 그죠? 오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간치값으로. 기대값을 나눠준다고. 기대값으로. 연소득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일당 얼마, 하루에 얼마 버는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 되는 게야. 하루에 10만 원. 자, 하루에 10만 원 번다. 하루에 10만 원. 근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50억 번다. 그런 사람 있잖아. 하루에 50억을 번다. 이 사람 50억 번다. 오늘 엄청나잖아. 50억 빼기 우리 일당 보통 10만 원. 50억 빼기 10억에서 뭘로 나눠야 돼? 이걸 50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거의 뭐 50으로 나누고 값 거의 1이잖아. 1이 뭐 카이 제곱값 거의 빵이라고. 굉장히 낮은 값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걸로 나눠줘야지. 10만 원으로 나눠줘. 10만 원으로. 그래서 50억 마이너스 10만 원. 뭐로 나눠줘야? 기대값 평균으로 나눠줘야 돼. 10만 원. 10만 원으로 나눠줘야 돼. 그리고 100만, 1000만, 억, 10억. 이야. 만분의 1이잖아. 만분의 1. 제곱까지 붙으시니까 제곱까지 붙으시니까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지. 카이가 엄청 높은 값이 나온다고. 그죠? 굉장히 높은 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쓴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기대치. 이 기대치라는 거는 주류.
또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정상, 비정상. 어? 정상을 참작하다 하잖아. 재판 가면 정상을 이 정도는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가지고 판사가 간대하게 집행유예 때리는 거야. 실형을 안 살게 하고. 근데 어째 요거는 정상을 참작해 줄 수 없다. 뭐 무슨 정상이 있는데 밥도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심했다며. 그 카이까지 너무 높은 거야. 높은 거는 판사가 봐가지고 바로 실형을 때려버린다고. 실형. 보통 법원에 가면 굉장히 초범에 대해서는 간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도 마찬가지고 진짜 실수로 초범죄 할 때는 되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선고해가지고 풀어준다고. 초범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해. 그런데 너무 악질적인 그런 거 아까 여기서 카이스까지 너무 높은 범죄라면은 바로 실형 때린다고. 실형을 바로 법정 구속시킨다고. 법정 구속. 그럼 카이값이 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역사학자들 이제 옛날 요즘 한바라는 한바 해가지고 막 한단고기 숭상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 얼마나 사이비 종교 다른 그런 건데, 거의 100% 틀린 게 아니야. 거의 쓸수 논쟁은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참 반성은 할지 모르겠다. 지금 고고학이나 인류학 성과로 해가지고 요서 여화 지역, 중국 지역에 있죠. 그죠? 홍산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홍산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기존 역사 우리나라 새로 써야 돼. 그 고고학 성과 발견된 거. 고고학 성과, 인류학 성과. 그게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발표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한민족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벼가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작물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벼도 있지만은 또 수수 같은 게 어떻게 이동을 했고, 수수가 이동했단 말은 수수가 발이 있어 이동하는 아니잖아. 사람이 들고 재배 기술 가지고 이동했단 말이잖아. 그런 걸 자연과학 연구로 다 추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바라고 하는 그 주장이 오히려 맞는 거야. 당군 이런 거 다 신화라고 하잖아. 당군 신화. 당군이 맞다는 말은 제사장님 청동기 문화 시작됐단 말이거든. 당군 시대. 당군을 신화라고 봤는데, 그 당군 신화의 연대하고 실제 홍산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가 시작된 시기가 일치를 한다고. 시기가. 제사장이 나왔다는 말은 청동기 시대 특징은 계급사회라고. 계급사회. 거성 문화가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당군 신화 연대 자체가 당군이 실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일 처음 한 사람 내야 돼. 사실은 지금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말들은 복기대 교수님이라고 지금 인하대 무슨 고조선 연구소인가 복기대 교수, 지금 교수님이 나이는 내보다 한 살 많으실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듣더만 탁 힌트를 탁 깜짝 놀라더라고. 그 생각이 맞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고고학이나 이런 연구는 유럽 사람들 유럽에서 우리나라 인류 DNA 집단 유전학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됐고, 언어가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일본어 어디서 왔고, 한국어는 기원이 어디서 되고, 한국인들 어디서 왔고,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이 못해. 입력이 안 돼.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건 지나간 이야기. 어쨌든 간에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이건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이런 놈하고 카이저 이런 놈하고. 그래서 아까 그런 기대치라는 기대치. 그래서 아까 칼 포프의 철학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추측과 논박이라는 책인데, 책이 좀 또 이야기 쉽어. 그런 거 이제 관심 있으면 읽어봐요. 추측과 논박이라는 책을 읽으면은 우리나라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번역이 다 나와 있어. 아마 한 두세 번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번역한 책이 좀 읽을 수도 있는데, 영어로 된 걸 읽으면 나는 편한데, 한글로도 아마 번역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요즘 번역을 잘 하더라고. 오늘 지금 요 expectation이 나왔잖아. 카이스크에서 말하는 아까 기대치가 똑같은 말이야. 기대치.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기대치가 인식론 같은 거, 과학 인식론의 칼 포프. 다른 철학자도 있지만 우리 자연과학자들은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철학자가 칼 포프야. 칼 포프.
또 우리나라뿐만 각 자연과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사상의 기초가 되는 정치, 경제 다 떠나가 정치, 경제에 초석이 되는 그런 철학이라고. 많이 안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에. 칼 마르크스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칼 마르크스 더 중요한 사람인데 많이 안 알려져 있어. 그래 과학혁명이라는 거,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야. 오늘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인데 패러다임이 약간 기대치라고, 기존의 틀이라고, 기존의 틀.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는데 토마스 쿤이 이것도 번역이 돼 나왔을 건데 번역하면 좀 어렵더라고. 영어를 읽으면 굉장히 쉬워. 평이하게 써져 있다고. 1960년대 60이 전이가 쓴 책인데 아주 쉬운 책이야. 거의 중학생들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쉬운 책이라고. 중학생이 좀 똑똑한 중학생이 읽을 수도 있는 쉬운 책인데 나는 뭐 영어로 된 걸 봤으니까 굉장히 쉽게 써져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번역된 걸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뭐 이해하기 어렵더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내가 번역하고 잠깐 봤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더라. 근데 영어로 된 걸 읽으니까 이거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네. 이게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철학시행이 이런 거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거의 굉장히 읽기 쉬워. 독일어를 번역하다 하면 독일에서 철학자들이 많았잖아. 마찬가지로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굉장히 번역하기 쉬워.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는. 근데 영어나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 이제 어렵게 되는 기라고 그렇게. 응? 우리나라 소설도 애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어디겠어? 번역돼가지고 일본이라고. 어? 물론 정서가 비슷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언어 자체가 비슷하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이 뭐 수필집 이런 게 일본에 많이 번역이 돼서 잘 팔려 베스트셀러 올라가고 그래. 마찬가지로 일본의 유명한 소설도 우리나라 오면 베스트셀러 됐잖아. 그 누구야 그 소설가 그 뭐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가는 거 이름 뭐 이거 생각도 안 난다. 깜빡깜빡.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사주잖아.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사주. 독자 우리나라에 더 많아. 많다고. 그리고 그 사람 막 한국에 와서 항상 자주 방문하잖아. 독자층이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으니까. 이런 뭐 이거. 맞아. 이 책이나 읽나 모르겠다. 그래서 뭐 다 끝났지 이제. 오늘 강의는 뭐 이번 주 강의는 뭐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끊는 거 내가 우지 끝에는 이제 녹음은 되고 있나 이게? 이게 근데 이 녹음 근데 이게 안 나타나. 녹화 됐나 진짜? 맞아 야 지금 녹화 됐나? 이래 녹화 안 됐잖아 그러면. 녹화 진행 중입니다 아니잖아. 녹화가 됐나? 뭐야? 녹화가 안 된다고. 요건 날아갔구나. 이 헷갈리. 녹화가 진행 중이다 하면 안 되지. 녹화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 가슴을 누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지금. 이리 해 누지라에 녹화 시작되는데 이걸 안 누려줬구나 또. 이 인터페이스를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놨다고. 이 누지라줘야 녹화되는데 또 깜빡했잖아. 근데 다행히 아까 저 녹화하기 한 분 더 있다. 이걸 누지라줘야 녹화 중단되는데. 에휴, 다 날아가 버렸다, 이거. 날아갔는데. 이라, 날리 먹는 긴데, 두 군데를 했잖아. 요거는 돼 있겠지. 요거는 이제 녹화를 했거든. 녹화 중단.